반갑습니다. 설 잘 쓰시고 그죠? 잘 지내시고. 오늘은 이제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류와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어릴수록 의욕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까? 어릴수록 의욕이 많습니다. 네. 그래같이 보여요, 그죠? 네, 그렇지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나 젊어서나 욕심도 똑같은데 어릴수록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쏠려서 그것에 대해서 쏟아붓는 정력이 강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저희가 20대 때 대목을 했는데요. 그 대목에서 국가를 위해서 나 죽어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태극기가 막 애국가가 울리고 그렇게 날리면 손을 이렇게 가슴에 올리고 나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원불교가 될 때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내가 많이 죽는 거 아니고 죽을 수 있겠다. 그때가 한 30대 정도 됐을 때. 이 30대는 열기와 그 혈기가 꽉 찼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럼 죽을 수 없냐? 그럴 일이 안 생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죽을 일이 안 생깁니다. 혹 지금 많이 전시고 위험한 일이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다른 정신이 될까? 그래서 구석구석에 손을 보이고 온데 이렇게 정신이 가는 겁니다. 이 점은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릴 때는요, 사탕을 하나 놓고, 형제끼리 치고하고 싸우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게 마치 모든 게 다 걸린 것처럼. 지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어릴 때 말이냐면, 20, 30대까지라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을 쓰지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층이 들수록, 눈앞에 있는 것들을 쉽게 양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20대 때, 제가 한 22살 때니까, 그때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그때는 세상에 차가 잘 없었어요. 길거리 차 타고 가면요, 계획해서 차 막히고 이런 게 없었는데, 누가 하나 제 차를 추월하고, 딱 열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착같이 잡으려고. 그게 무슨 일인가? 아무 일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고. 요새는 차 운전하고 뒤에서 이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끼어들거나 뭐 그렇게 장난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아요. 그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어릴수록 별것 아닌데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보는 거 보면요, 정상적 대화가 없어요. 고학 저기도 고승원 맞죠? 아이들 목소리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앞에 있는 집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전부를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정신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는 별것 아닌 것이 굉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직 어리지도 않고 나이 들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중간쯤 되면요, 생각은 많죠. 여기저기 신경 쓸 것은 많죠. 복잡하죠. 시비도 많죠. 정신이요, 이것 생각하랴, 저기에 성질내랴, 이거에 고마워하랴, 이거에 슬프랴, 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젊은, 특히 이제 이게 여기저기
나뭐 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말문에가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누구 집에 예를 들면 정도 시집하면 뭐 이름 저 사람 괜찮은 이름을 공개를 해가지고 말을 부풀려 쓰죠. 옮겨놓고 이쪽 말을 옮겨가 다시 듣고 이쪽 옮기고 이 사람은 남의 집 일이 궁금해서 함장해요. 그죠? 오늘 심심한 것이 누구 어디 좀 그죠? 특별한 일은 내가 알아서 어디 전달하는 말 일이 없는가 이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있기 그런데 그런 일이 뭘까? 아무짝에 설득하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원인이 남에 있고 그죠? 이유가 바깥에 있고 그래서 참 핑계가 탓이 자 우리 집에 내 일이 그죠? 네, 우리 신랑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지 내 탓. 근데 이게 자꾸 남의 탓이 돼요. 그래서 사방 문제 시비할 곳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덤이라 쉽지 않아. 누구는 못났더라 누구는 잡았더라 그 사람 웃기더라 그 사람 욕심 많더라 그 사람 못됐더라 무식하더라 뛰더라 못 배웠더라 그게나 별 이유가 와가지고 내게 뭔가 내게 와서 그게 나의 감정을 건드릴 일들이 아닙니다. 원래 보면 그 사람은 그를 따라들고 그죠? 나는 나대로 내 행동을 해가면 되는데 그 사람 웃기더라 재밌더라 어쩌더라 그래서 일일이 지나가는 남의 일들이 전부 내 감정을 건드린다면 이 사람 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면 어디서 말이지? 나이 들면요. 이렇게 좀 줄든지. 그죠? 네. 그 지나보면 옛날 그 20, 30대보다는 지금 많이 바뀌셨지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20, 30대는 누가 지나가다 쳐다만 봐도 그 눈초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게 내 속에서 한참 궁리하고 뭔 이유를 대고 풀어야 이게 해결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젊었을 때부터 도인이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내가 그 시간이 일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단지 내 번뇌가 많고 복잡하면 내 마음이 많아지고요. 기본적으로 내 행동이 부작스러워지고 그죠? 그게 내 말이 안 맞아지고 내 행동이 부작스럽지 않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을 지켜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요 어차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하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80% 90%예요. 그래가지고 내 일 생각하고 내 식구 생각하고 내 인연 챙기고 주변에 은혜 베풀고 내 지혜 기르고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내 인생 내 삶의 정력을 다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단속이 잘 된 사람은 어떠냐? 제가 쭉 적어냈습니다. 쭉 읽어보셨습니까? 네, 어두워서 저 눈이 여기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적어냈는데 사람은 난 무엇을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와 하나는 감정이죠. 그죠? 사고라는 것은요, 그 사물의 본질과, 그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과 원리와 그런 그 해결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궁리하고 찾아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다시 잡고 그리고 그 취사의 어떤 길을 찾아서 목적을 정해서 가는 것이 사고죠. 그죠? 감정은 뭐냐면 이게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와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의 힘을 동원해서 내 행동을 일으키는 그죠? 제가 만약 배회장님이 좋다면 너무 좋아서 좋아요. 배회장님 옆에 가서 배회장님 차 한잔 하시니까 집에 가면 안 되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해서
이제 의욕을 일으켜서 내가 꼭 회장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감정이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해야 될 감정이 없는데 또 회장님 바쁘고 내는데 또 그렇다고 또 바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내일 시간에서 안 됩니다 하는데도 계속 내가 가서 하게 되냐? 안 되는 거지. 인간관계도 그렇지만요.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정말 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면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난 성취해내지만 감정이 없으면 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불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보살이라도 그게 좋지 않은데 내가 그걸 완성해낼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 기둥에 이렇게 글 써서 줄여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지식은 그죠? 예. 대호법 크게 불법을 크게 보유하는 사람은 불견성과 중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야 크게 불법을 해야지. 저 중 잘하네, 이중 잘하네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어때요? 시주하고 싶은 마음 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호법이 될 수 없다. 그리고요, 선지식은 뭐냐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극락왕생하게 하고 부처가 되게 만드는 선지식은 능조물정이다. 능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 뭔가 물에 대한 정을 일으키고 욕망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성품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기 하는 것이 선지식입니다. 이렇게 선지식은 어때요? 사람들을 잘 가리킨다. 교를 쓰지 않고 조물적, 사람의 욕망을 능히 어때요? 의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망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뭘 시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간단한 점은 속담이 있죠. 소를 물가에 끌고 가고 매기지를 못한다. 본인에게 욕망을 일으키고 나면 방법이 권유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우리 공방이나 학원이나 이 유치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이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욕구가 어떤가를 관리하셔야지. 오늘 책 얼마나 읽었냐 그걸 관리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오늘 몇 점 받아오는 사람들이 공부를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우리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남이 찾아줍니까? 지가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못 찾잖아요. 그게 되니까 부모님이 찾아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없죠.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감정을 일으켜가는 것이다.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면 성장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탕 하나에 자존심 하나에 목숨을 걸어가면 어떤 사람은 천하의 일에도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름 이해했는데 양주라는 사람은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천하가 바로진다 하더라도 나는 머리털을 뽑지 않겠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아십니까?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자백과 중에서요 양주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천하가 이롭다 하더라도 나는 머리털을 뽑지 않겠다.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마음의 요란함이 이 정도로 저기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머리털 뽑지 않습니까? 머리털 없습니까? 뭐 다 쓰지 그죠? 하니까 폼 잡는 데 돈 쓰고 그죠? 문지 보는 데 돈 쓰고 객기 보는 데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달마라는 사람이 부자국이라는 뜻을 표현하시고요. 마명전자를 만나서 교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서 불법에 운이 가했다는 것을 알고 동토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죠. 이 동토로 옮겨올 때 뭐 갈대길 타고 하는 여전히 뭐 숱한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지어낸 소리고, 동토로 왔을 때 그 뭔가 불법 천자 그런 양무제라고 있죠. 그 양무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까는데 사실 양무제는 당대의 대현인입니다. 보통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국 천하의 절반을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대에 이렇게 신분제 이런 걸 다 끊었어요. 실력 중심으로 자기 신학 체제를 붙이고 약 60년에 걸친 대번영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군사 정치적인 파워만 쓰냐 그게 아니고 이게 현인이라서 학자들과 공연한 사람들을 자기 중에 다 포진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들을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권력을 잡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했었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가치가 이게 지식이다. 여기 지식 친구들을 끌어모으는데 돈을 풀고 있습니다. 중국 천하의 절반을 잡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돈으로 이 지식층이 이거 아이디어 이렇게 참모들 있잖아요. 모아서 이렇게 다 들어보는데 그 중에 불법이 채워졌죠. 이게 이제 불교의 심취하면서 내 땅 안에 어느 곳에 서든지 불탑과 정당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면 있다는 거기에다 반드시 전탄을 쏜다. 이렇게 말하고 천하의 불교가 탑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어디를 가든지 돌아보면 반드시 한 곳에는 불탐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법 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괴롭혔던 것을 누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하게 살아가고 뜻밖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그 부하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편하면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무제가 방대망이거든요. 사실은 무편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소리를 듣고 달마가 이제 양무제를 만나면서 불법 천자랍니다. 근데 그요 실망하거든요. 그죠? 실망하고 소림사에서 9년간 이제 연벽 수행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달마서 이제 9년 동안 벽 보고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그 눈을 잠갔어요. 조금도 의식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되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벽 보고 살아나가면 한 달이면 하루 못 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저 말고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보고 벽 보고 앉아서 5분이면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음, 아무것도 없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부작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야구전 일들이 머릿속에 돌아나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견디지 못해요. 그죠? 근데 저는 천성이 좀 이렇게 방콕 스타일. 혼자서. 근데 방콕 한다더라도 방에서 가만히 있냐? 국민이 하죠, 국민이.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레벨이 낮을수록 별별 잡다한 국민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수준이 올라갈수록요, 남들이 엄청 중요시했는데 가만 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10대 때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거 시끄러워 죽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시끄러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엄청 시끄럽고요. 제가 전에 그 남포동에 가서 있었는데, 그것도 신문 지나가는 거 봤어. 도착 입고, 어디 바다리 비슷한 옷에서 핸드폰 딱 이렇게 야 새끼야 그거 없네. 뭐 없네 봤더니 지 친구가 그 어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에 무슨 멋있는 뭐 뭡니까 이게 그 지갑 비슷한 게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가 왜 그거 사러 와서
내가 이제 갑자기 보기 뭐해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말의 재속함과 이 포옹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니 막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그저 한 대를 찾아왔는데 그게 없으라고 성질을 내고 뭐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죠. 그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요 자기 레벨 이상 되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레벨이 낮을수록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복불하게 신경 써야 되는데 저 밖에 나오면 반 보다 열심히 해서 자꾸 쳐다보냐 정신이 없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승가시다 황제가 왔어요. 승가시다. 안 그렇습니까? 디오게네스에게 그 알렉산더 가서 그대가 견자라니까 그대 소원이 뭔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소원은 당신 햇볕하는 좀 비키시면 좋겠다고. 들어보셨죠? 네. 정신수준으로 합니다. 엄청 중요한 싶은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아이들은 내게 와서 중요하다고 울고 막 가정하는데 엄마 어떻습니까? 그래 그랬나?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알았다 내가 그래 이렇게 하지 마음 동의 일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건 그럴까? 다 그렇잖아요. 다 그죠?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 뭐 사람은 얼굴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근데 우리 지금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한 1, 2, 사람 어때요? 얼굴 그거는 이 얼굴 이생인지 저생인지 개념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요 만일 결혼하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걸리는 이 아가씨나 총각들한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얘를 해가지고 너 얘기죠 엄마가 그 말 했다는 끝장을 봅니다. 그죠? 그렇구나 그래 멋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보니까 마음이 왔다더라. 참 한결같고 성실하고 그죠? 네, 뭔가 하고 나면서 멈추지 않는 어떤 그리고 마음을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보면 진짜로 그때요 한 달 뜯어놓은 얼굴 그걸로 인생을 버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릴수록 별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마는요 내가 예쁜 여자를 보고 있으나 벽을 보나 그게 뭐고요 부자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래서 권력자가 이렇게 지금들 부리고 가는 걸 보나 벽을 보나 그게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권력자가 와서 저한테 와서 뭐 제가 하는 것들 가보면 고마운데 야 거기 빠질 이유가 없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막 쓸데없는 연습을 소개했어요. 근데요 이게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하고 한번 사진 찍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시기 전에 얼굴이 서울대학에 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영원히 한번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내가 김대중 대통령 만났다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그 선거 전에 그야말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수영차. 충북에 와가지고 종전에 넣는 왔는데 그 수행 운전이야 버스 한 대 오면 차가 앞뒤로 수십 개 옵니다. 수영차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김영삼도 받고 박근혜도 받고 누구도 받고 그 자랑한다고 그게 지금 와서 뭔 소용입니까? 아무 쓸데없죠. 똑같은 일을요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딸내미가 비스트를 좋아해요. 비스트가 뭐 비스트가 야 비스트는 내가 짐승 그랬더니 짐승이 아니고 뭔가 그 연예인이 있는 거야. 막 비스트가 막 비스트 사진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웃는다는 게, 왜냐면 그 안은 만일에요, 비스트가 와서 만약에 사인 안 했다. 야, 또 갑니다. 그러겠지요. 그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가면, 무라일체라. 그죠? 돈들고, 안 돈들고. 마음에 번뇌 일어나겠습니까? 없습니다. 시비 일어나겠습니까? 감정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이 저절로 맑아지죠. 그죠? 달마스님 정도 되면 이미 마음이 맑아서 더 맑힐 것도 없어. 그럼 맑긴 뭐, 안 맑긴 뭐하냐.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뭐 한다고 생고생하느라고 그 벽도 군인 동안이나 왜 그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 만나면 뭐 대단해지고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냥 쉬는 거지, 쉬는 거지. 달마스는요, 9년 면벽이 수행이 아닙니다. 쉬는 거였어요. 성철 스님이 어때요? 7년 장좌불안은 수행했습니다. 맞죠? 수행했죠. 진리를 확철하고 나면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해하는 게 다 법인데 수행도 필요 없어요. 네. 도시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내는 게 다 잡인데 무슨 따로 도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나와 남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생각이 내 것 남의 것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벨이 낮을수록 내 것 남의 것 가지고 싸움을 자주 해요. 싸움을 자주 하잖아요. 제가 죄송한데 우리 배회장님 내 것 남의 것과 싸움 해본 게 있습니까? 좀 시간 별로 없지 않아요. 별로 없잖아요. 이게 공부가 돼서 공부 예를 들어 원불교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한 2, 30년 지나도요. 내 것 남의 것과 싸움 싸움 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 20년 다녔는데 아이가 내 것 남의 것과 싸움 했다 이러면 내 정신 수준이 어때요? 부끄럽죠.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단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사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저 사람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거예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해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지 안 해도 내 것 된다고 내가 웃겨가지고 그걸 내 것 만들어서 내가 엄청 부자 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께서요, 도움 되고 싶으면 자력 양성해라. 자력 양성이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지요. 나만 우리가 내 것, 이것이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수승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정신 수에 올라가는 말은 남이 이 짓해도 이해되고 저 짓해도 이해되고, 그죠? 남이 이렇게 해도 내가 감정이 아니라고 저렇게 해도 감정이 아니려면 내가 정신 수준을 높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저끼리 싸움했는데 내가 흥분이 되는 이건 너무 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하고 뭐 이제 뭐 4천, 5천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조금 감정이 이런 사람, 그죠? 그건 어때요? 사리는 반드시 풀어주고 이치대로 간치는 간치대로 분류해 가되 흥분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어때요? 부모 형제까지 가서도 이게 별로 아니란다. 괜찮습니다. 어디서 이 결정을 보냐면 내 자식을 놓고 이러냐 저러냐에 이치 따라 순리 따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가고 사랑을 해가고 은혜를 주되 시끌시끌 말하는 그까지 가면 이게 뭡니까? 최고조의 정신이고 원불교 도도로서 수행자로서 자식의 문제까지 가서 앞일을 진리에 맞게 처사를 해주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의 감정을 앞서는 감정이 자식 아닙니다. 그죠? 그 자식을 놓고도 사리는 정리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전망해서 아이가 살아가도록 해주되 번뇌가 일어나서 그걸로 지혜가 막히거나 흥분해서 앞뒤가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모든 수행자들의 로망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해서 내가 나쁜 놈이야. 그건 아니고
부모로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참 세상에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나도 덕볼 뿐더러 우리 자녀도 어떻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실력을 부모가 수행한 것은 어때요? 3분의 1은 덕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돈 모아서 자식에게 유산 상속해 주는 것만 가져가는 것 같죠? 사실은 정신의 힘을 이 정도 길러서 내가 자식을 상대하는 시간이 3, 4년만 돼도 제가 볼 때 이만한 정신력을 자녀가 부모의 적공을 덜고 가져갑니다. 우리가 무역지 보면 우리가 인기조식 해가지고 명목을 싸가지고 60갑짜리 뭐 100갑짜리 싸가지고 이게 뭐 길을 정서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보겠습니까? 저희들 세계 남자들은 그 무역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60갑자라는 게 뭐냐면 1갑자가 60년 아닌가? 60갑자는 69가 60이죠. 그리고 그 많은 활동안에 수리하는 내공을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무역지 이야기해서 그런데 부모가 일생을 수행하고 해서 그 높고 어때요? 예. 그 고준한 성품과 인격과 안목들을 가지고 자식을 상대하는 자식이 몇 년만에 이어봤습니다. 제가 왜 3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우리 법사님 모시고 한 3년 살았는데요. 간사로. 그 기회에 이제 다시 한 2년 됐죠. 포함 5년 정도 살았죠. 근데 그 5년 살면서 어떻게 취사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직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자고 또 이렇게 옆방장도 같이 방장도 하고 뭐 자고 또 평소에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문심처사 마음 쓰고 예,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크잖아요. 그때 저는 어렸어요. 그죠? 23살 때 그래도 그게 이렇게 살면서 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크면서 또 나고를 가도 그때 하신 것이 또 느끼고 또 새로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준 이 정신력은요 그때 몽창 다 준 게 아니고 자식이 커가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이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점점 익어가면서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지요? 정신력 맨날 된가 야 이게 이상한 거 뛰어다니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자식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꼭 해야 되겠지. 반드시 해야 돼. 마치 우리 부모들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이 정신력을 또 하셔서 자식이 60이 돼도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 아버지 취사가 그때 그렇게 하셨지. 네? 아버지뿐만 아니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정신의 수양을 주시고 꼭 하셔야 되겠지. 그렇게 하셔서 네, 운동교교도 그냥 운동교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구나. 생활에서, 성품에서, 정신에서 실속으로 그리고 마치겠습니다.